네, 광주의 최정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지만 중요한 건 저는 또 함께 근무하는 팀원들,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사무실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초창기에 개인 회생 부분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개인 회생이나 파산들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텐데 그 사무장님이나 여직원 분들이나 이런 직원분들이 정말로 그 합심해서 그 회생이나 파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하죠. 네. 만약에 그러면 최정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광주 회생과 파산을 맡겼을 때 그때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뭐 신속하다, 뭐 물론 법원이 빨리 해줘야지 신속하겠지만 사무실 안에서 그러한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그 충만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측면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신속함? 신속함보다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빠뜨림 없이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죠. 회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가결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파산 같은 경우는 결국 면책까지 어떤 정리가 돼야만이 그 사건이 성공했다 할 수 있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과에 있어서 만족을 해야만이 그렇죠. 최선일 것 같고, 결과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가결정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이거는 제가 또 아까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게 하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게 회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회생과 파산에 대한 측면들이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회생을 전공한 변호사가 그 직접 진두지하는 그런 측면들의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회생을 맡기게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되면 최정혁 변호사 사무실만의 그런 특화된 그런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탕감받았다, 얼마를 파산해서 면책을 받았다 이런 거 자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 유의사항이 있으시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 회생에 대한 측면들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 자체 어느 정도일까요? 뭐 채권이 얼마 정도 됐는데 몇 년 정도로 얼마씩 갚았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잠깐 생각나시는 거예요? 무슨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게 결국은 되지 않을 사건을 뭐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회생이 아마 그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제 기간 내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뭐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제를 받고 올 변제 액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되는 게 최선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했던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얼마 갚아야 돼서 3년에 얼마씩 냈는지 그것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실질적으로 요즘은 초창기처럼 뭐 20%를 변제하고 이렇게 뭐 정리되고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적정한 수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50%는 변제가 되지 않나 하고 50% 변제. 그래서 최소한 50% 내로는 변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말 그대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공제받지 못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제를 받아서 일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봐야 되는데 파산도 사건 혹시 뭐 요 근래 사건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 파산은 회생하고 달리 변제를 하지 않는 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고 법원 입장에서도 신중하고 요즘은 법원에서 관여를 합니다만 관제인들이 또 따로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을 해서 법원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파산에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 본인이 건강이 특별히 좋지 않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젊은 사람들의 파산은 법원에서도 꺼려하는 것 같고 회생을 많이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일부라도 어떤 지급 능력이 있다고 하면 파산보다 회생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부득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고 뭐 파산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생 파산도 되도록이면 그 지역 안에서의 변호사한테 그 요청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당연합니다. 네. 파산 면책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광고는 아주 심하게 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산 면책 사건을 이렇게 수임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류만 보내고 돈만 보내고 그리고 어떤 뒤처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가 터지고 그로 인해서 담당 사무장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들도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고만 보고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의뢰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건을 맡기는 게 어떤 사후 처리 부분이랄지 어떤 성공 가능성에 있어서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에 오면서 회생 파산과 관련된 것들을 전공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 인터뷰 안에서의 또 풍부해진 내용,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안에서 정말 그 전공을 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걸 통해서 사후 처리까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그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회생 상황인지 파산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그것 또한 이제 전문가가 우리 최정희 변호사가 직접 이제 이거는 회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후 처리까지 잘 받아보시는 그런 최정희 변호사 사무실에 그 회생과 파산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 또한 상당히 좋은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